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종로지점 송영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준비를 하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사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팔아놔야 될 시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더 하락해야 될 이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이유들을 뭐 여러 부분 나열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정책 수장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상당히 민감도가 커져 있는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면 방향성은 사실 지금 단호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변수의 민감도가 커져 있는 변동성이 커져 있는 그런 시장 위치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이 위험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변동성이 가장 큰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국 시장에서 판단하는 그 빅스 지수도 상당히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제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은 설 명절 때문에 휴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매도 심리가 조금 더 우위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시장은 횡보나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고 또 하나를 판단해 본다면 우리가 뭐 시장이나 마트를 가서 본다면 세일하는 상품들에 상당히 좀 눈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도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상으로는 어떤 매수의 관점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종목들은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약간은 안전한 성향의 종목과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종목들을 나눠볼 수 있는 것 중에 안정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안전한 것인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것인가 나눠봤을 때 현대차가 안전적인 부분에 좀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에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좀 주가가 변동성이 가장 커졌던 이유나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 우리가 표현하는 건 센티멘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현대차의 센티멘탈이 상당히 약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가장 경쟁을 많이 하는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업체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최근에 자동차 주가론뿐만 아니라 일본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엔화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엔화 약세, 즉, 이 일본에서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환율로 인해서라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놓여졌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엔화 약세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떠한 계속적인 통화 완화적인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추가적인 엔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약세로 계속 진행되기보다는 엔화가 단기적으로 좀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즉 이러한 부분들이 통화적인 완화가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그리고 엔달러의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즉 엔달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최근에 조성되고 있다는 게 현대차의 환율적인 센티멘탈이 상당히 긍정적인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앞서서 좀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본다면 현대차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작년 대비 올해가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에나 안정적인 영업 기반과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키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또 글로벌 업체가 많이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딜러망과 그리고 판매처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중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 매출 기준에 대한 기준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상당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본다면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신차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신형 소나타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증설도 올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 있는 만큼 실적이나 어떠한 매출에 대한 판매차가 확보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지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의 퍼가 6배가 안 되는 기준에 대한 가격대는 상당히 이런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집중이 된다면 매수가 언제든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정리를 좀 다시 해본다면 네.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신차가 나오고 또 증설이 되고 또 글로벌 메이커와의 경쟁에서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딜러만 확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평균 세그먼트가 안정적으로 매출 단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감안해 봤을 때 현대차 실적에 대한 상승의 기대치보다는 지금 어떤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상당히 조금 만만한 가격대에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자라는 것을 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화 약세가 조절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의 네. 대응 전략의 어떠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엔달러의 흐름이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인 기술적인 흐름을 판단해 봤을 때에는 달러당 100엔 정도의 흐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본다면 지금 현대차에 대한 어떠한 환율적인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일단은 환율의 움직임을 조금 통해서 단기 변동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조금 접근하기 좋은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인 포인트보다는 좀 중기적인 포인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제네시스에 대한 판매에 대한 어떠한 흐름 그리고 신형 소나타에 대한 판매가 얼마나 또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결국 1분기 정도의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해 봤을 때 가속도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엔달러에 대한 환율 추이를 보면서 전고점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차트 흐름을 조금 더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대차는 22만 원대에서 일단은 횡보에 대한 흐름들 네. 즉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지금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 그러니까 실적 대비했을 때는 접근해봐도 좋을 가격대다 대외적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라는 네. 흐름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고요. 이전에 박스권 상단으로 말씀드릴 수 있던 이전에 작년 10월달 11월달 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매수했던 시기에 고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 가격대 즉 25만 원대 정도에 대한 목표가를 일단은 단기적인 환율 흐름을 보면서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대한 흐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타의 밸류적인 측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중국에 대한 성과와 어떠한 판매에 대한 볼륨을 좀 판단해보는 1분기 실적의 분위기를 좀 보면서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체크해보시는 대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현대차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현대차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시황과 함께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포인트 그리고 신차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루멘스 살펴봤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앞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드렸던 것과 투자 포인트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서울반도체는 같은 루멘스와 같이 LED 대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매출 비중을 조금 판단해 본다면 조명용이 일단은 절반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TV가 30% 정도, 그리고 핸드폰이 13% 그리고 중대형 BLU라고 하는 부분들이 12.7% 정도로 매출 구성이 이제 나눠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명용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
서울 반도체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되었었던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UHD-TV 앞서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TV나 그리고 이제 핸드폰과 같은 LED 매출도 상당히 꾸준하게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매출 비중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조명용 LED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일단은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1일 날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기준으로 변경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미국은 60와트, 40와트 이상에 대한 생산 판매가 금지되고 우리나라는 25와트 이상, 75와트 미만이 수입 판매가 금지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앞서 연초에도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주목했었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올해 10월부터는 60와트 이상의 수입 판매가 금지가 되고 결국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백열 전구나 형광등에 대한 부분들이 LED 조명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진행 과정이 상당히 좀 많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서울 반도체에 대한 주목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욱 촉매제가 되는 어떠한 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드려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떤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들을 일단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을 좀 판단해 본다면 LED의 조명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포인트가 조명이 이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8%에서 19% 정도나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이 LED가 어떤 절전에 대한 부분의 효과도 상당히 탁월하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LED 조명에 대한 보급이 확장이 됐을 때 이러한 에너지 절감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ED 조명을 대체하기 가장 어려웠던 가장 큰 포인트가 또 LED 조명이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비싸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보편화가 되고 있는 어떠한 턴 포인트가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측면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루멘스, 서울 반도체 모두 LED 조명 시장의 성장, 확대 기대감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대표적인 크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서울 반도체, 루멘스도 이에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ED 조명 시장 추세를 좀 함께 봐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2012년도부터 이제 LED 조명이 좀 대중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30% 정도의 LED 침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16년도까지는 모든 조명에서 이제 LED 침투율이 50%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LED 조명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25%가 넘는 연속적인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이익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순이익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즉 이런 성장성이 상당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꾸준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는 장점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이러한 주가 성장성에 대한 추이를 감안한 추세적인 우상향은 여전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담보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섹터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에도 관심이 계속 역시 이런 LED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더더군다나 긍정적인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본 대응 전략을 좀 판단을 해본다면 예전에 이제 이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이제 LED가 상당히 좀 확장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2010년도에 상당히 서울 반도체가 4만 원대, 5만 원대에 육박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다가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와 실질적으로 LED 조명에 의한 성장성이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최근 4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조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 매수를 관심을 가져보자는 포인트도 다만 최근에 우상향하는 부분과 또 상당히 실적 대비 주가가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6천 원 정도에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되었고 20일 이동평균선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관심가로는 4만 4천 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목표가가 지금 하겠고요. 화면에 잘
조금 잘못 나왔는데 목표가가 5만 원인 거죠? 네,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 전까지는 어떤 시장에 대한 변동성 트레이딩을 통해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대한 흐름으로 말씀드리고요. 최근 추세에서 이탈이 될 수 있는 4만 원까지는 눌려도 다시 한번 매수 관심가. 그렇지만 4만 원 이탈됐을 때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손절가는 4만 원, 목표가 5만 원, 매수 관심가는 4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LED 조명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욱더 상승 가동률을 높일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 목표가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지점 송영기 연구원과 함께 현대차, 서울반도체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